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문턱을 또 넘지 못했습니다. 1조 8천억 원에 이르는 배보상 비용과 야당의 반대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심사할 여지를 남겨두긴 했지만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4.3 희생자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와 추가 진상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4.3 특별법 개정안. 1년 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지만 가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지만 기획재정부가 1조 8천억 원에 이르는 배보상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채익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정부 내에서도 의견차가 있다며 버틴 겁니다. 기재부와 행안부를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정부 내에서도 의견 조율이 좀 부족 내지는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위원장은 여야가 일정에 합의하고 정부가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회의를 다시 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설사 열리더라도 기재부와 야당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리적 시간이 그렇게 허락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 자유통합당이 그렇게 호락호락 해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20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라던 4.3 유족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오늘 훌훌 털고 정말 70년 동안 한만년 삶을 살아오시는 우리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십사는 소위 부탁도 했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있다. 결국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주까지 큰 변수가 없는 한 4.3 특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원희룡 지사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댑니다. 제주도는 오는 21일쯤 4.15 총선에서 당선된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당선인과 원희룡 지사가 간담회를 갖고 2021년 국비 예산 확보와 제주도 특별법 제도 개선, 제주 제2공항과 제주 신항 등 국책 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오는 20일 문대린 JDC 이사장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황금 연휴 기간 제주에서 이태원 일대를 방문했다고 자진 신고한 도민이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다행히 14번 확진자를 제외하고는 아직 추가 확진자는 없지만 잠복기가 끝나는 다음 주까지는 긴장을 늦추기 어려워 보입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황금 연휴에 서울 이태원 일대 방문 사실을 신고한 제주 도민은 105명. 오늘 하루만 60여 명이 자진 신고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들 중 집단 감염이 발생한 킹클럽 등 클럽 5곳의 방문 이력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14번 확진자를 뺀 81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보건소 등에는 이태원 방문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태원 클럽이나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특히 편의점이나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 포함되는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보건소나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4번 확진자와 접촉한 140명에 대한 검사에서는 지금까지 130여 명이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됩니다. 확진자와 직접 접촉했던 만큼 바이러스 잠복 기간을 고려해 감염 여부를 살피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녀온 대부분이 젊은 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증상에는 무증상자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라도 폭발적으로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자가격리에 좀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원 관련 집단 감염의 최대 고비가 이번 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 이태원뿐 아니라 논현동 일대까지 무료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원어민 교사 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연휴 기간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교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제학교 교원 2명이 이태원을 다녀왔지만 클럽은 방문하지 않았고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14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도내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19명이 자가격리됐고 41명은 자율격리 조치됐습니다. 각급 학교의 등교 개학이 일주일씩 순차적으로 연기되면서 학사 일정도 수정이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입시를 앞둔 고3 학생들의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데 교육당국의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고3생 자녀를 둔 오경미 씨. 등교 개학이 또다시 연기되자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자녀 생각에 걱정이 큽니다. 입시는 다가오는데 대외 활동을 할 수 없어 수시 준비에 차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외부 활동들이 다 자제되다 보니까 공식적인 수시 활동으로서 어떤 활동을 못하는 부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수험생들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는 21일로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연기돼 등교 후 바로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 개학이 자꾸 미뤄지면서 학사 일정도 수시로 바뀌어 수험생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개학이 자꾸 미뤄지다 보니까 학사 일정이 계속 변경돼서 언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제주도 교육청은 수행평가 과목이나 비율을 가능한 줄이도록 각 학교에 권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는 19일 도교육감이 등교 개학에 따른 학년 학급별 시차 등교 등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학사 일정과 관련된 구체적 지침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학교장 권한입니다. 안을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런 것까지는 지금 우리가 지침으로 내려보내진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학사 일정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지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발빠른 계획 수립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첫날 제주에서 2만 2천여 가구가 신청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신청 첫날인 어제 하루 제주에서 2만 2,400여 가구가 152억 원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신청 가구의 1.2% 규모로 오는 18일부터는 읍면 동사무소를 통해 방문 신청이 이루어지며 방문 신청의 경우 선불 카드로만 지급됩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오늘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제주형 재난긴급 생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형 재난지원금이 선별적으로 지원돼 실질 소득이 낮은 도민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고 있고 지원 대상 선별에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불용 예산 등을 활용해 전 도민에게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제주 지역의 토지 거래와 개발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수십 년간 사용해온 농로를 사유지라며 통행을 막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평화로로 이어지는 제주시 애월읍의 한 농로. 길 한가운데 대형 철문이 설치됐고 컨테이너가 자리 잡았습니다. 철문을 지나 80m를 걸어가 보자 이번엔 돌담이 쌓여 있습니다. 5년 전 땅을 매입한 토지주가 길이 자신의 땅이라며 통행을 막은 겁니다. 이 도로가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게 약 한 300평. 이거를 그냥 버릴 수도 없고 내 입장으로서는 돈 주고 산 건데. 하지만 70년 넘게 이용해온 농로를 하루아침에 다닐 수 없게 된 주민들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부는 토지주와 다툼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 못 다니니까 불편하고 우리가 이 길게 멀리 돌아서 달리려니까 한 3km 더 돌아서 달리려니까 이 불편한 거죠. 또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 길 한가운데에 펜스가 설치됐고 바닥에는 길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넉 달 전까지만 해도 차량 통행이 수시로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펜스 때문에 도로폭이 좁아 현재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토지주가 길이 자신의 땅이라며 펜스를 설치한 건데 소송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주변에 빌라 단지 등이 들어서 있어 사유진의 길이라 하더라도 길이 없어지면 주민들이 통행할 수 없어 제주시가 공익 목적으로 토지주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보상을 전체적으로 준다든지 그러지는 지금 못하는 실정이 있습니다. 재정 여건상이라든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그 토지주들이 이제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포장을 했거든요. 이처럼 제주 지역에 사유진의 도로 이용을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80여 곳. 주민 간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 조정 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제주 경매 시장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지 옥션이 발표한 경매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에서 경매가 진행된 207건 가운데 낙찰된 물건은 51건으로 낙찰률은 24.6%에 그쳐 전국 평균 33.2%보다 낮았습니다.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낙찰률은 전국 최저를 기록했고 토지 낙찰률은 28.1%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전국 평균 33.9%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라산 고지대의 털 진달래가 이번 주말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이달 초 한라산 해발 1,400고지 이상 영실 병풍바위 일대를 시작으로 피기 시작한 털 진달래가 윗세오름까지 개화해 오는 15일 최고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진달래과에 속하는 관목인 털 진달래는 국내에서는 한라산과 설악산, 지리산 고지대 관목림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역 옥수수 재배지에 지난해 큰 피해를 입혔던 열대 거세미 나방이 올해 처음 발견됐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7일 제주시 한래무 옥수수 재배 포장에서 실시한 예차를 통해 열대 거세미 나방 성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열대 거세미 나방은 옥수수와 수수 등 식물 80여 종을 가해하는 해충으로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일찍 발견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45살 A씨를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